얘기하면은 병이 났다는 건 세포가 병든 것이다. 그 병은 세포가 치료되는 것이다. 그 병든 세포는 누가 치료하느냐? 내 세포가 치료한다. 그 원리입니다. 그 세포를 공부하면 세포를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세포를 끝까지 공부하면 세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포 하나하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좀 안심이 되거든요. 오늘 주제는 면역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면역력이 높으면 병도 잘 안 걸리고 또 잘 낫고 하는데 도대체 면역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면역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보통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 또는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있다. 주사가 있다. 요법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뭘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진짜 높아질까?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이런 의문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면역력을 이해하려면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가 담당하는 거예요. 면역세포. 우리가 아는 면역세포가 뭐뭐 있어요? 면역세포. 아시는 분들.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또 뭐가 있습니까? T세포, B세포, 또 수지상세포. 또 뭐가 있어요?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T세포가 또 종류가 쫙 나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우선 세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게,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지? 네. 네. 조금 긴데 제가 중간에 자를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 몸의 세포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호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염색체 DNA가 티민, 아데닌, 구아신, 사이토신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세포 안에 있는 핵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몸이에요. DN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풀어졌다가 모았다가 혹시 볼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Whether DNA is active or not, and this is controlled by epigenetics. Epigenetics refers to processes that instruct our cells how and when to read the DNA blueprint. This is marked by the change in histone tail modification, the arrival of structural proteins which help condense the DNA, and DNA methylation.
inactive chromosome is more tightly 세포 핵 속에서 DN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This means that the DNA 어떤 작용을 해요. 우리 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백만 배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Ultimately, this compact version of the chromosome is unable to be 천만 transcribed 배. and is therefore silenced. The active chromosome has a dispersed or open appearance, often described as resembling beads on a Our molecular motors involved with a directed transport. Everything is correctly attached and positioned. It is also a stop signal broadcasting system, sending out chemical signals to the rest of the cell about whether it is ready to undergo separation of the chromosome. This transition makes sense of the green light, and the chromosome is correctly positioned and attached. The last little bit remaining red is the stop signal broadcasting system, which is carried away by a Diamond motor walking down the microtubule away from the kinetic core. These are molecular motors involved with a directed transport along the mitotic spindle. The Florence protein walking to the left and these molecular motors.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 여러분 통장에 60조가 들어 있은 적이 있으세요? 60조. 얼마나 들어 있었어요, 통장에? 선생님? 6조? 6조 너무 많다. 6천억, 600억, 60억, 6억, 6억도 그래요? 6천만 원. 60조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구 전체가 80억이죠. 80억. 100억도 안 되고 1000억도 안 되고 1조도 아니고. 근데 내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몸이. 내 몸에 있는 세포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0.2, 0.3 마이크로거든요. 0.02 밀리미터. 그렇게 작은 것들이 60조개가 있는데 그 안에 저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자들이 왔다 갔다. 저 누가 시키고 누가 어떻게 억제하는 거예요? 누가 저런 걸 다 시키고. 저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시키냐?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누가 시키는 게 없어요. 그건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만일에 최고로 기술한다면은 뭐 수백 건을 써도 그걸 다 못 기술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병난 거거든요. 우리가 고친다고 하는 것은 세포를 고치는 거거든요. 못 고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세포가 병이 난 거니까. 그럼 누가 고치느냐? 세포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세포 스스로 고칠 능력이 있느냐? 고칠 능력이 충분하고도 충분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면역세포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우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면역세포는, 그러니까 면역은 면역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담당한다. 어떤 식으로 진짜로 일하는지도 한번 보기로 해요.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를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먹어치고
거침없이 먹어치웁니다. 대식세포는 먹은 세균의 일부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때 T세포가 나타나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합니다. 적군이면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T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세균을 집중 공격해서 괴멸시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신 이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면역 기능은 변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세포가 병이 나면 세포 안에서 스스로 치료를 해요.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세포가 암세포가 됐다 그러면은 만일에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면은 그 암세포가 되는지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센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암세포가 되고 있으면 그것을 수리를 먼저 해요.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세포 안에서. 그럼 그것을 수리하는 단백질들이 나와서 그걸 수리하다가 결국 안 되면 그걸 그냥 자멸을 시켜요. 그렇게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암세포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세포를 고치려고 무지 노력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 노력하는 기간은 보통 10년으로 봐요. 암세포가 막 자꾸 생겨날 때에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암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법이고, 면역은 다른 문제예요. 면역은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바깥에서 그냥 미생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세균이라고도 하고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미생물이라고 해요. 미생물이 엄청 우리 몸에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기에도 엄청 많고 음식에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갖고 먹으면은 미생물이 없을 것 같은데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도 그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서 세포 속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우선 우리 몸에 미생물들이 침투를 하면은,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그때 그걸 처리하는 면역세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라는 게 없고, 면역력이란 말은 없고,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잘 활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면역세포가 많이 있어야 돼. 면역세포가 많이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을 먹는다? 그럼 면역세포가 많이 생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은 이걸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왜? 뭐 항산화작용. 항산화하고 면역세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영향은 있는데 어쨌든 몸에서 면역세포가 우선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면역세포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면역세포가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면역세포가 구조적으로 튼튼한 문제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보니까 뭘 막 쏴 제끼잖아요. 뭐 무기가 많잖아요. 그 무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많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또, 엄청 능력이 뛰어난 면역세포들이 많이 생길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암하고 왜 연관이 있냐 하면은 놀랍게도 암은 세포 자체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기능도 있는데, 암세포가 많아지면 면역세포들이 가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카트 대통령이 흑색종 걸려가지고 키트루다로 치료가 됐잖아요. 그때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암은 이제 다 잡았다.
드디어 인류가 암을 정복했다. 막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은 면역세포, 그러니까 키투르다 옵티버라는 약이 뭐냐 하면 다만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는데 속이지 못하도록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랬더니 암이 낫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키투르다 옵티버가 금방 쉽게 나아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면역세포가 제대로만 일을 하면 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키투르다 갖고 쉽게 낫는 것이 그걸 증명해요. 만일에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지 못하고 면역세포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암세포를 직접 잘 공격만 하면은 암은 별것도 아니에요. 60조 개의 세포를 다 관리하는데 해봐야 뭐 몇 개나 되겠어요. 60조 개 중에서 암세포가, 선생님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20억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cm가 10억 개예요, 10억 개.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면역세포를, 암이 면역세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암을 잘 공격하게 하고, 이게 암치료의 아주 중요한 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를 공부를 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면역세포가 잘 생기게 해야 되고 면역세포가 일을 잘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에요. 종류를 우선 봐요. 백혈구, 적혈구로 나누죠. 혈액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에요. 혈액이. 적혈구는 산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혈소판은 상처가 나면 가서 메꾸는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는 전부 백혈구예요. 백혈구를 이렇게 나눠요. T세포. 자, 이거 지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를 먼저 외우세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금방 쉽게 외워지죠. 이거는 경찰 역할을 해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세균이 나타나거나 뭐가 생기면 그걸 공격해서 경찰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호중구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혈액 속으로 막 다니다가 얘가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신기하죠? 아니, 코도 없는데 어떻게 얘가 냄새를 맡지? 근데 혈관 바깥에 어떤 세균이 있으면 얘가 냄새를 맡고 혈관벽을 타고 나와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혈관벽으로 뭔가 물질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호중구는 그걸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벌여요. 근데 얘가 한번 나오면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나올 때 유서를 쓰고 나와요. 제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불살하겠다. 여러분 사랑한다. 이러면서 유서 쓰고 나와서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막 싸우다가 스스로 자폭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력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호중구가 그런 역할을 해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가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먼저 외워야 되냐면 최고사령관, 이게 지휘자가 있어요. 그게 T세포예요. 지휘자. 지휘자가 T세포. T세포는 늘 알고 있죠. T세포하고 같이 외울 게 T세포, NK세포, NKT세포.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그냥 스스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세포고, T세포는 지휘를 하는데, 지휘를 해야만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실제로 무기를 생산하는 게 B세포예요. 무기를 생산하는 게. 무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세포예요. B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포가 있으면은 이 세포에 있는 이게 신호 전달 장치들이 있어요.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들어오려면 세포로 들어오려면 여기 와서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열쇠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이 열려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와서 얘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사실은 바이러스 들어와서 병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내 핵 속에 있는 DNA를 활용하고 자기를 증식해서 나와요. 그래서 얘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서 늘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세포들이 죽으면 문제인데 왜 죽느냐. 전투가 벌어져서 그래요. 말이 들어왔다가 세포 속에 전투가 안 벌어지면은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B세포가 항체를 만들면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B세포가 그만큼 강력해요. 근데 항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B세포는 처음 본 세포 무기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인류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백신을 만들었죠. 백신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들어가가지고 얘는 코로나처럼 막 독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들어가갖고 B세포가 그걸 잡아서 항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와서 독성은 별로 없으니까 B세포가 시간이 걸려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B세포들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무기를 만들라고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됐을 때, B세포가 무기를 못 만들었을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해서 그런데 미국이나 인도 보면은 막 시체를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죠? 말도 못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디서 판가름이 난 거냐? B세포가 무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B세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대신에 B세포가 한번 무기를 만들면 또 그 기록을 다 해놔요. 기록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또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할 수 있게. 그러니까 B세포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B세포가 튼튼하기만 하면은 한번 걸렸다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안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생겨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의 동토층 이런 데서 막 새로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하면은 면역세포가 건강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도 그냥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이 죽느냐, 어떤 사람이 죽느냐? 예. 면역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서 가끔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름을 불러줘야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예, 활성화되고 생기있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T세포, B세포, NK세포, NKT세포. NKT세포는 그냥 간단하게 NK세포의 특성과 T세포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T세포는 지휘자, B세포는 무기를 만드는 세포. 진짜 중요한 게 B세포다.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비만세포가 있어요. 뭐 비만세포는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저거는 히스타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수지상세포하고 대식세포는 특별히 중요해요. 수지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항원 제시 역할을 해요. 항원이 뭐냐 하면은, 그게 세균이든 암세포든 뭐든 간에 몸에서 독이 되는 그런 성분, 그것을 제시를 해요. 다시 말하면 호중구가 가서 싸웠어. 그래서 세균이 죽었어. 그러면 그 세균이 절단한 그것을, 수지상세포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T세포가 작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세균이 왔다고 제시를 안 해주면은 T세포가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T세포를 유일하게 활성화시키는 세포가 수지상세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T세포가 작동해야 되고, T세포가 B세포한테
무기를 만들으라고 신호를 줘야 무기를 만들어요. 거꾸로 얘기해 봐요. 만일에 수지장 세포가 제시를 못해요. 항원 제시를 못하면은 T세포가 활성화 안 되니까 명령을 못 내려. 신호를 못 줘. 그럼 무기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지장 세포가 항원을 제시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암 치료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지장 세포예요. 수지장 세포가 역할을 못하면은 T세포, B세포가 아무것도 못해요. NK세포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대식세포는 항원 제시 기능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T세포 중에서도 T세포는 지휘자라 그랬잖아요. 지휘자를 T 헬퍼, TH세포라 그러고 T세포 중에서는 직접 가서 공격하는 게 있어요. 직접 가서 창으로 확 찌르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세균이 있으면은 이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T세포는 가서 구멍을 빡 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독성 물질을 확 넣어갖고 세포가 팍 죽게 만들어요. 그냥 면역세포가 있으면은 뭐가 튄다 이게 아니고 T세포가 균을 공격하거나 암세포를 공격할 때는 그런 식으로 TC세포가 작동을 해요. 근데 대식세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가서 확 잡아 먹어버려요. 그냥 감싸서 이렇게 잡아 먹어요. 그게 다 녹여버려요. 감싸서 또 잡아먹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세포예요. 가서 찾아가면서 하나씩 찌르는 게 왜 어렵냐면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몇 개씩이나 들어올까요? 몇 개씩 들어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뭐 감기가 들려서 균이 몇 개나 들어온 걸까요? 단위가. 억 단위. 네. 최소한 억 단위는 되겠죠. 억 단위, 10억 단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10억이면 통장에 내가 10억이 있어 봤는가 한번 생각하고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세야 되니까 10억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통장에 10억이 없었구나. 10억이면 동그라미 9개예요. 9개. 100만이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100만. 6개. 그건 알잖아요. 그죠? 10억 정도 되면은 한 1cm 정도 돼요. 이게 다 뭉치면 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균이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서 이걸 한꺼번에 하나씩 죽인다.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TC세포가 하나씩 죽이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죽일 수 있는 게 대식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나 TC세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B세포 같은 경우는 무기를 쏠 때, 그 항체라고 하죠, 항체. 항체를 쏠 때 거의 조 단위로 쏴요, 조 단위로. 왜냐하면 세포 하나가 1초에 무기를 몇 개 만드냐 하면은 10,000개씩 만들어요. 1초에 10,000개. 그러니까 막 수많은 B세포들이 무기를 1초에 막 조 단위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우리, 암 치료할 때 항상 혈액 검사하면 제일 먼저 보는 호중구하고, 호중구 보죠. 호중구가. 근데 이제 백혈구 수치 중에서 호중구를 이제 늘 이렇게 조심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호중구가 적어지면 호중구가 확 내려가거든요. 호중구가 적어지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확 줄어든 거니까 항암을 하거나 몸이 약해지게 하면 안 되겠다. 항암을 해갖고 몸이 확 약해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그 다음에 지휘자 T세포. 무기를 만드는 B세포.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세포, NK세포, NKT세포.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세포, 대식세포. 그 다음에 수지장 세포는 항원을 제시한다. 항원 제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 마스터셀.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만드는 그런 거예요. 비만세포하고, 호상구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가끔씩 불러주십시오. 암 환자들은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T세포, B세포, NK세포. 더 중요한 게 수지장세포.
그리고 진짜 믿음직한 강력한 세포,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폐에 가장 많이 있어요. 수지장세포는 말초혈관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주요 기능을 이제 분류해 본다면 순찰 기능, 주로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기고 하죠. 그 다음에 경보를 울리는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경보를 울리는 게 수지장세포. 항체 생산 기록하는 건 B세포. 공격명령 지휘하는 게 T세포. 전투를 하는데 이게 각계 전투, 1대1로 전투를 하기도 하고, 전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폭을 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믿음직하다. 이것만 알면 돼요. 면역세포는 너무나 믿음직해서 얘네들이 건강하고 숫자만 많으면은 암세포 따위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암이 그렇게 잘 치료가 안 되는데, 약으로는. 예, 그 정도로 면역세포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예, 순찰 기능,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비만세포, 네. 호염기구하고 비만세포는 히스타민 만드는 작용이라서 호중구 더 중요하고, 수지장세포 제일 중요하고, 항체생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역세포가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많이 생길까?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면역세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 복잡하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맨 위에 하나에서 모든 세포가 된다.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의 세포에서 이 모든 세포가 된다. 그 하나의 세포를 그래서 조혈모세포라고 하고, 줄기세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여러 개를 분할을 하는데, 분할할 때 보면 인터루킨 3, 인터루킨 SCF, 인터루킨 2 이런 것들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은 세포 내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떤 거는 호중구가 되고, 어떤 신호를 받으면 어떤 거는 대식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두 번째, 하나에서 모든 면역세포가 된다는 사실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가 촥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가 그냥 여러 개 이렇게 탁 분리되면 좋은데, 단계가 많아요. 단계가. 저는 이제 암이 어떤 암이었냐면은, 여기서 백혈구가 되는데, B세포가 되는데, B세포가 되는 경로 중에서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B세포가 어디 있어? B세포.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여기서 막 보냈는데, 신호를 보냈는데, B세포는 몇 개 안 돼, 정상 B세포는. 그러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고, 여기서 그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하는 B세포는 없고, 중간 B세포는 많고, 이렇게 된 게 제 백혈병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한데?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걸 분화라고 해요.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만 시키면 되는데 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뻥을 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단계가 많다. 단계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 목표는 뭐냐 하면은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화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면역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거죠. 대충 봐도 줄기세포가 많이 생겨야 되고, 우선 기본이 그렇죠. 줄기세포가 많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분화가 잘 되게 해야 되고, 분화가 잘 되게 하는 어떤, 만일에 약을 먹는다면 분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이 필요한 거예요. 면역세포를 높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 되는데, 얘네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세포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도구가 필요해. 도구. 그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만일에 B세포라 그러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를 많이 만드는 무슨 도구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그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주고, 삽이랑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사람은, 일꾼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갖다 놨는데 시멘트가 없어. 나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집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 짓겠어요?
짓기는 짓겠죠. 짓기는 짓겠지만 땅 파야지, 뭐 저 산에 가서 나무 베어 와야지 안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료가.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가 많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줄기세포가, 면역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면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는 조혈모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있는 건 알아요. 골수에서 막 증식하는 것을 알아. 그럼 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몰라.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병을 치료했어요. 만일에 골수만 생각하면 맨날 골수 이식, 골수를 다 빼놓고 새 골수 넣어야 된다고?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이 골수의 원줄기세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뇌실이에요, 뇌실. 뇌실. 예,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원줄기세포는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의 줄기세포? 면역세포의 줄기세포.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면역세포의 원줄기세포를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뇌에서 만들어요. 뇌실에서. 뇌실에서 만들어진 신경줄기세포가 분화해서 골수로 가가지고 면역세포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라고 하거든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라는 단어하고, 뉴럴 스템셀, 신경줄기세포, 이걸 조합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공부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을 증강시키려면 첫 번째가 면역세포의 원줄기세포가 많이 생성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역시. 양절요 뇌실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단한 요법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뇌실입니다. 뇌실. 뇌실은 측뇌실,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밑에 제3뇌실이 있고 제4뇌실이 있어요. 주로 측뇌실 양쪽에서 만들어져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맥락총.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뇌척수액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 뇌척수액하고 뇌줄기세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처음에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 신경관 형성이잖아요. 신경관 형성 쭉 올라와서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제 뇌가 되는 건데, 결국 똑같은 세포들이 계속 증식했던 거예요. 똑같은 세포들이 계속 증식해서 뇌가 되고, 여기서 신경능줄기세포가 이렇게 뻗어 나와갖고 우리 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세포예요, 원본세포. 그 원본세포가 지금도 여기서 분열해서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뇌줄기세포예요. 그게 나중에 면역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예,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줄기세포들이 출동해요. 호밍이라고 해요. 호밍, 귀소. 자기가 집을 찾아가듯이 문제가 있는 데를 얘가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줄기세포는. 왜? 줄기세포는 몸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세포거든요. 몸을 만들었으면 뭐 가서 수리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뇌실에서 뇌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면은 뇌에 문제가 생겨도 가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뇌의 모든 문제는 첫 번째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뇌 척수에서 뇌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뇌와 척수의 모든 문제 뿐만 아니라 면역 문제도 면역세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뇌줄기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예. 이것은 척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의 신호를 받아서 이쪽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 치료와 뇌 치료. 척수는 뭘로 해요? 신부원열로. 그리고 약초덤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해요? 여기는 양전류로. 양전류요법이 이게 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쉬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아주 별겁니다. 아주 별겁니다. 자,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빨간 것이 골수세포예요. 골수,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뼈에서 전부 만들어지는데 주로 어떤 뼈냐? 척수, 늑골하고 대퇴골이에요. 척수, 늑골, 대퇴골. 척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퇴골도 엄청 중요해요. 대퇴골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퇴골 부러지잖아요. 몇 달 못 사세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석 달 만에 돌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대퇴골이 부러지는 것 뿐인데. 예. 못 움직이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면역세포가 더 이상 증식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세포의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줄어든다. 그럼 그냥 줄어든다고 뭐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뭐 노화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몸을 벗고 가는 거지. 라는 게 얼마 전까지의 인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노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노화는 병이야. 고쳐야 돼.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수세포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이것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이걸 더 정식을 시켜야 되겠다. 정식시키는 방식이 뭐냐? 뇌줄기세포다. 그래서 뇌줄기세포를 우리는 지금은 양전류를 하지만은 뇌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전류, 이 전기고, 전기적인 방법으로 줄기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 세포가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 TTYH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TTYH1. 거기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뇌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그럼 누가 TTYH1을 만들어요? 단백질 누가 만들어요? 생명물질은 누가 만들어요? 세포가 만들잖아요. 그럼 뇌 세포들이 TTYH1을 많이 만들면은, 그러면은 뇌 줄기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TTYH1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어떤 때? 사람이 더 살고 싶을 때. 어떤 때 더 살고 싶어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아. 돈도 많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일도 잘 돼. 막 내일 할 것도 많아.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 빨리 내일 아침 왔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은, 반대로, 내일 어떡하지? 내일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집이 없을까? 좀 이따가 차 폐차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TTYH1이 안 만들어지겠죠. 뇌에서도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치료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꿈.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 쿵쿵 뛰는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쿵쿵 뛰는 첫 경험이 언제 있었어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어느 날 딱 보는 순간 눈이 탁 뜨면서 말도 한마디 못 붙여봤어. 내일 학교에서 만날 텐데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이러면서 가슴이 쿵쿵 뛰지 않았어요? 안 뛰었습니까? 그래갖고 막 얘기해서 내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영화관에 가서 손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습니까? 아닌가 보네. 아니,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슴 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 TTYH1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잘 안 되니까 양절로 하는 거예요. 양절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꿈을 꾸십시오. 어쨌든 노화의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양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 생성하고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데 뇌실에서 줄기세포 만들어지고 그게 골수로 호밍해서 분화해서 조혈모세포가 되는 것이고 흉선과 림프에서 이게 흉선은 이 안에 있죠. 림프가 어디 있어요? 림프 많잖아요. 림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아요. 특히 아주 작은 림프절들은 대장, 소장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면역하고 장하고 엄청 중요해요.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 비장에서 분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B세포 전 림프구. 그러니까 B세포인데 완전 분해 안 하고 중간 단계에서 계속 멈춰져가지고 이게 1마이크로에 몇 개냐면 28만 개까지. 정상이 4,000개에서 10,000개예요. 근데 B세포가 막 28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비장이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하느라고 비장이 커져가지고 비장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만지면 비장이 만졌어요. 이렇게. 지금 안 만져져요? 조금 아쉬워요. 컸는데 제 비장이 제일 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된다는 건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장도 굉장히 자, 조혈모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뇌실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뇌실로 어떻게 하면 뇌실이 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전기치료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전기치료기를 접한 게 벨기에산이에요. 벨기에. 아주 새콤해가지고 막 엄청,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때 한 110만 원 했어요. 지금은 거의 뭐 3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건 되게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패치에 붙이거나 뭐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몸으로 받아서 손으로 통해서 넣잖아요. 손으로 통해서 넣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넣을 수 있고 깊이 넣을 수도 있고 틈새가 있으니까 이 뇌에도 틈새가 있으니까 그 틈새를 통해서 넣는 거예요. 그게 전부 혈자리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에너지는 순수한 치료의 에너지는 마음의 에너지를 같이 담아서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물론 치유자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치료법이 양절료 뇌실 치료법이 굉장히 아주 좋은 치료법이다. 그거야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희한해요. 아니 좋은 걸 얘기해주면 따라서 하면 좋을 텐데 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자, 면역세포의 줄기세포를 많이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야 면역세포들이 많이 생겨난다. 두 번째, 이게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세포는 항체를 1초에 10,000개씩 생산해서 조 단위로 쏴야 된다. 그런데 아무튼 B세포가 항체를,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한데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이게 무기가 되려면 이 끝에 이 구조하고 세균의 그 수용체 구조가 같아야 이게 탁 붙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안 돼요. 가서 이게 콱 박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조, 이건 이제,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이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세균이나 암세포의 어떤 수용체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균이나 암세포의 그 수용체하고 다 다른데 B세포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다
다 다른데. 그래서 B세포가 진짜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맞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 때마다 따로 제작을 따로 다 해요. 그럼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제작을 어떻게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무기를 만드는데 그 무기의 끝이 다 달라요. 쏠 때마다 다 달라야 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그걸 만드느냐? 그게 이걸 이제 단백질이라 그랬죠. 결국은 단백질이거든요. 생명물질. 모든 세포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기 DNA 중 일부를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 연결해갖고 만들잖아요. 세포는 생명물질, 단백질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한 건데 우리 몸에 수많은 생명물질을 전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DNA 딱 잘라가지고 떼가지고 그대로 전사를 해요. 전사한 거를 갖고 나와. RNA 갖고 나오죠. 갖고 나와. 메신저 RNA 갖고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tRNA가 이렇게 아미노산을 쫙 갖고 와요. 아미노산 갖고 오면 그 순서대로 아미노를 탁 붙여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생명물질이에요. 우리의 침, 호르몬, 신경전달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DNA에서 그게 맞는 설계도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만들 텐데 고정돼 있으면은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오면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세포는 유전자를 재조합을 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워. 어떻게 자기 유전자를 재조합을 하냐고. 재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포의 DNA는 다 고정돼 있지 이걸 재조합할 수 없어. 근데 유일하게 B세포는 유전자를 재조합해 갖고 모든 무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무기. 얼마나 안심이 돼요. 얼마나. 앞으로 어떤 세균이 새로 생겨도 만일에 내 몸속에 있는 B세포가 항체만 만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만드니까 파악이 안 되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얘가 그걸 파악해갖고 재조합해갖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걸리거나 내가 몸을 앓을 때 만일에 그래서 B세포가 튼튼하고 강력하게 마음에는 어떤 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재조합해서 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 무기만 만들면은 웬만해서는 다 퇴치가 된다. 안 죽을 수 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B세포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B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건 일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노가다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학당을 짓는데 그 길이 좁아갖고 그 리모컨차가 못 들어와요. 저것도 못 들어와요. 펌프 가도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멘트를 사다가 물에 개가지고 수레에 날라서 갖다 부어서 이렇게 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멘트 한 포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0kg입니다. 40kg. 처음에 하나 정도는 한 번은 간단하게 두 개 못 듭니다. 두 개. 수레에다가 두 개 얹어서 못 끌고 갑니다. 엄청 무거워요. 그 시멘트 한 포 20개인데 보통 몇 포를 하면 한 1000포 가까이 해야 돼. 1000포를 갖다가 개가지고 개는 것도 엄청 무거워요. 이게 물에 이렇게 개가고 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이게 끙끙거리면서 개가지고 수레에 또 담아가지고 갖고 가서 엄청 힘들죠. 근데 만일에 시멘트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멘트가 없어. 이 바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는 시멘트를 잔뜩 갔던데 지금 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놀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B세포가 왜 제대로 일을 못하느냐. 재료가 없으면 놀아야 돼요. 이 재료가 뭐예요? 이 무기의 재료가 뭐예요? 무기는 뭘로 만들어요? 아미노산으로 만들죠. 아미노산은 누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죠. 미토콘드리아가 뭘로 만들어요? 빛은 에너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아미노산을 뭘로 만들죠? 아세틸코엔자임 A. 아세틸코엔자임 A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핵 속으로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세틸 코엔자임 A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성분이 뭐예요?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못 만들어요. B세포 놀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기시는 것 같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실패하는 단계가 딱 그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으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못 해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 만나뵐 때 걱정을 한없이 하고 왔어요. 아직 젊으신데, 내 동생 버린데. 그러면서 기록 보니까 이만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버티고 이만큼이에요. 큰 라면 박스 같은 데 왔어요. 알로에 박스. 알로에 박스에 가지고 왔길래 누가 나는 뭐 선물 보내주나 고구마가 들어있나 이러면서 뜯어봤더니 소리가 이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썼다는 얘기죠. 애를 썼는데 맨 끝에 이제 항암제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플까 싶어서 제가 걱정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나는 저분 아닌 줄 알았어. 저만큼 쌩쌩하세요. 엄청 쌩쌩하세요. 그죠? 그런데 더 제가 놀라운 것은 밥을 잘 드신대.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을 치료하신 분들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 제가 생각할 때 쌀밥이 최고 중요한데 다른 분들이 아무도 그 말에 동의를 안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지만 저는 쌀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탄수화물이 왜 중요하냐면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몸의 구조체도 되고 이런 모든 생명 물질의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어디? 콜라가 아니고 탄수화물입니다. 뭐 비타민 이런 거 아니에요. 비타민 제발 좀 들어가네. 자, 그래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B세포. 두 번째 대책이 뭐냐? 두 번째 대책이 원자재가 중요하다. 원자재는 뭐냐? B세포의 원자재, 세포의 구조체가 있죠. 구조체의 재료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체가 핵산을 만들 때 또 뭐가 필요해요? 핵산 누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재료는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재료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아미노산 재료 탄수화물이에요. 빛 에너지, 빛이 어디 들어있어요? 빛을 받아서 식물이 그걸 담아갖고 전자에 담죠. 전자가 튀 나가니까 탄소로 꽉 붙잡고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 단백질도 필요해요. 지방, 단백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단백질은 지방에 들어가고 다시 다 재조합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해요. 지방이야 뭐. 그래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은 항암하다 보면은 혈액 검사했더니 혈액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항암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가 안 좋은 게 주로 어떤 수치냐면 혈소판 수치, 백혈구 수치. 백혈구 너무 낮아요. 뭐 이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몸이 안 좋으니까 잘 못 먹기도 하고 항암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미노산 주사 맞았어요. 그래요. 아미노산 주사 있어요. 이제 링거로 맞는 거. 그 한 2번 맞으면 바로 수치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면역세포들이 안 좋은데 무슨 아미노산 주사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급할 때는 아미노산 주사가 제일 좋다. 뭐 여러 가지 영양제니 뭐 말이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빠르고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특히 암 치료할 때는 쉽고 가장 효과적인 거, 그걸 찾아야 되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 다 좋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급할 때는 아미노산 링거 맞으면 된다. 의외로 그거 잘 안 해요. 항상 급할 때 뭐 하면 돼요? 글루타치온 주사가 최고 좋아요. 그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뭐, 비타민 C 요법이 어떻고, 많아요. 항산화제 많은데, 한번 원리를 생각해 봐요. 항산화라는 게 뭐예요? pH라는 게 뭐예요? pH 농도. 수소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양성자거든요. 양성자 농도가 pH 농도예요. 항산화라고, 산화가 됐다는 것은 전자가 부족한 것을 산화됐다고 해요. 전자가 부족하면 양성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세포가 막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요. 항산화라고 하는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서 전자를 공급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전자가 부족해요. 자기는 전자가 부족해. 전자를 줬어. 몸에는 항산화가 됐는데 자기는 전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쌓여.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신장에서 문제가 되고, 신장 결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군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항산화 하면서 자기를 또 환원시키는 물질이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제일 쉽고. 그리고 가서 그냥 링거 맞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암하시다가 뭔가 혈액 면역세포 좀 문제가 있다, 급하다, 그럴 때는 갖고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그 셀레늄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셀레늄 주사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금방 원기도 또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것만 찾아서 사자. 세 번째. 자,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원줄기세포, 두 번째는 면역세포들이 필요한 원재료. 잘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답이야? 그러겠지만 명확하잖아요. 그죠? 명확해요. 밥을 잘 먹어야 되고, 급할 때는 아미노산, 셀레늄, 글루타치온.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제시하지 않으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면 왜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이 잘 안 돼요. 면역이 떨어져. 왜냐하면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제시하지를 못하는데, 항암을 하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수지상 세포가 말초혈관에만 있어요. 주로 말초혈관에 있어요. 항암하면 어떻게 돼요? 말초혈관이 다 파괴돼요. 말초신경, 말초혈관, 막 손끝, 발끝 막 다 그렇잖아요. 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지상 세포들이 다 파괴되거나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암을 할 때에 말초혈관을 보호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말초혈관. 그러니까 말초혈관이 망가진다, 말초신경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지상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암세포를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아예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출발을 못해요.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제시해줘야 T세포가 B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항체를 만들고, 또 대시세포가 움직이고, NK세포가 움직이고, 호중구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T세포가, T헬프 세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초혈관과 점액세포를 회복시키는 게 암 환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로에 많이 드시라고 맨날 알로에하고 맥주 효모 이거는 진짜 그래서 필수예요. 자, 그래서 암 치료는 수지상 세포가 면역이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말초혈관 점막에 분포해 있다. 그래서 말초혈관을 살리자. 점막을 회복하자. 말초혈관을 살리는데, 말초혈관을 살리는 게, 말초혈관이 망가지면은 누가 이거 감지를 하고 누가 살려요? 여기는 5번 경추신경이죠. 여기는 6번 경추신경, 7번, 8번 경추신경. 그 경추신경망이 살리는 게 아니라 경추신경망 안에서 지시하는 척수. 그래서 척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척수가 강하지 않으면, 척수가 약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치료는 척수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췌장을 관리하는 척수,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은 5번에서 11번까지 적수 치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5번부터 11번 적수는 그게 전부 다 지금 췌장, 소장, 담, 그쪽 지역을 다 담당하거든요. 얘가 지금 약해졌어요. 아까 눌렀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치료법이 되게 간단하지만 엄청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가지 했습니다. 3가지. 면역세포의 줄기세포, 면역세포의 재료를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3번째. 말초혈관과 점막 살리는 거. 말초혈관 점막 살리는 것은 알로에 같은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중요하고 그게 어찌 보면 항암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 말초혈관을 살리는 건 말초신경이다. 말초신경을 살리는 것은 전부 적수다. 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척수가 손팔 근육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 다 관리하니까 그래요. 각 담당자가 다 있다. 4번째 마지막으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공격할까? 면역세포가 세균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균은 면역세포하고 달리 완전히 다른 세포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하고 완전히 다른 세포니까. 근데 암세포는 원래 내 몸의 세포잖아요. 원래 내 세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공격을 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그걸 표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되게 똑똑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미안해요. 저하고 달라요. 모든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감지해서 면역세포가 작동해요. 초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암세포가 되면 스스로 안에서 그걸 고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특히 마이크로 RNA 중에서도 마이크로 RNA 효소 이런 것들이 이걸 또 실제로 유전자 중에서도 암세포를 정상화시키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작동해갖고 이걸 정상세포로 고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리고 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생명 물질들 그거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 분해시키고 막 그래요. 엄청난 전쟁을 해요. 한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생각할 때 내가 갑자기 암이 됐는데 이게 아니에요. 뭔가 10년 동안 뭔가 이런 몸이 스스로 고치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죠. 애를 쓰다 안 되면 그때 신호를 보내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면세포들이 가서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완벽해요. 그때에 주로 출동하는 세포들이 이제 호중구, B세포, 대식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가서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는 세균이 아니지만 원래 자기 세포지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 그래서 싹 소멸시킨다. 암이 처음에 발견될 때 보면 뭐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하고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2단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60쪽이나 되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데 이거 정도 해결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어떤 단계냐면은 스스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한 경우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세포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치료의 근본이에요. 칼을 대고 막 가서 막 독성 물질을 뿌리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죽이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치료다. 예. 근데 현재 이제 의료계는 항상 어떤 효율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한 사람을 따져서 치료법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강력한 방법을 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치료된다는 아직 그 이론적인 확신을 못 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만 만일에 이게 내 문제다.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찾은 건 아니에요. 계속 찾고 있는 거고, 계속 공부해서. 근데 다만, 제가 제 몸에 실험해 보니까 되더라. 다른 사람한테 알려드렸더니 그분도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미어세포도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보면은 T세포가, T헬퍼 세포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암세포도 자기 스스로 면세포들을 자기를 돕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지 못하도록. 면역세포를 포섭하거든요. 포섭해갖고, 자기를 돕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못 만들도록 하는 게 치료법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다가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못 만들게 하는 거. 예. 아무튼 열심히 해요. 첫째, HLA-G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못 만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IDO라는 걸 만들어갖고, IDO가 뭐냐면은, IDO가 만들어지면 암세포에서 T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T세포 중에서 TR세포라는 게 있어요. TR세포는 T세포가 심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왜냐하면 T세포는 아주 강력한 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함부로 공격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TR세포라는 게 있는데, 암세포가 웃기는 게 TC세포는 줄이고 TR세포가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IDO예요. IDO가 만들어지면 기뉴레인을 줄이고 트립토판을 확 늘려가지고, 트립토판을 줄이고 기뉴레인을 늘려가지고 TR세포가 확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 IDO가 안 만들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DO 억제를 해야 되겠죠. IDO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DO 저해제라는 게 있어요. IDO 저해제. 들어보셨어요? 항암약 중에서?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써. 왜?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이디어 억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억지로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듣지도 않고 부작용 엄청 세요. 근데 아이디어 저해제는 그 돈 만드는데 거의 조 단위로 돈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듣지도 않는데. 근데 아이디어 저해제가 식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안 사도 식물이 다 만들고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냐고요. 그걸 왜 안 쓰는지 아세요? 그게 허가가 안 나요. 암치료제로 허가가 안 나. 왜 안 나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생약은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어요. 웃기잖아요. 자, 그 다음 PDL과 CTLA4를 발현해서 T세포 억제하잖아요. PDL1, CTLA4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요? COX2, PG2, NF-kappa, 비스테이스리예요. 그런 유전자 변이를 억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만들어요. 특히 얍까지 같이 그러면은 100% 완벽하게 암세포가 PDL1, CTLA4를 못 만들어요. 그럼 면세포를 만나면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트루드나 옵티볼을 쓰더라도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만일에 이제 키트루드가 듣는 암인 경우에는 키트루드가 쓰면서 COX2, PG2, NF-kappa, 비스테이스리, 얍 그 유전자를 억제해주는 약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빠르겠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중요한데? 왜 안 하지? 그 다음에 HCG 호르몬, 이건 이제 태반, 이건 이제 원기하고 또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HCG 호르몬도 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은 고정급 B세포가 이렇게 한다. 논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약 쓰면 돼요. 약을 제가 안 써놨네. 아무튼 콕스도 PG2. 근데 저거 억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콕스는 발현 안 하고 암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콕스 발현 안 하고 록스를 발현시켜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콕스도 PG2, 록스까지 같이 억제하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얍, PDL1. 얍할 때는 윈트, 가능하면은, 콕스도 PG2 하면서 스테이3, NF-kappaB 같이 억제를 해주면은 PDL1 발현 안 해서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면역세포가 다 해결해요. 나중에 암이 되게 줄어들었어. 항암 안 돼요. 미세암들은 항암 방사선이 안 돼요. 주기세포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면역세포들하고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이걸 싹 정리해요. 맨 마지막에. 그래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약 억제하는 거. NK세포, NK세포라는 게, NK세포는 좀 특이해. 가서 아무나 막 찔러 죽여요. 근데, 암세포 F로 가잖아요. 암세포가 뭐 하나 딱 내고 CD16이 마크를 딱 떼버려요. 그럼 NK세포가 암세포를 도와주는 세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NK요법 아시죠? NK세포, 우리 몸에 주기세포 빼가지고 NK세포 막 증식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치료하는데 한 번에 3, 4천만 원 들죠. 1년 하는데 보통 1억 이상 들어요. 근데 그거 하면 막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또 하다. 1억? 좀 비싸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예, CD16 마크를 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암세포에 있는 히트쇼크 프로틴 2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K요법을 할 때는 히트쇼크 프로틴 27을 왕창 억제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이거 약을, 대표적인 약만 써놨습니다. 뭐, 약을 안다고 해서 내가 직접 약을 짓기는 어려운데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런 약들이 그냥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분을 다 조사하고 임상하고 실험실에서 실험도 다 하고 논문까지 내가지고 나온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기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러면 안 되고 찾아봐야 됩니다. 논문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봐요? 이 용어 알죠? 이 용어랑. 이거 구글 검색하면 영어로 다 나와요.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논문 찾아보면 나옵니다. 황금에 있는 어떤 성분인지, 오베자에 있는 어떤 성분인지, 고삼, 음양각, 비아그라. 아니, 비아그라가 무슨, 예,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서. 300조. 이게 기본약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모든 암 치료에 있어서 기본약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한의 선생님들도 거의 안 써요. 제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야 될 뭐냐? 뭐, 순환 제일 중요해, 순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해야 될 거. 순환. 아까 오시던 그 선생님 발병하기 전에, 저분은 이제 척수염이신데, 발병하기 전에 몸이 막 계속 차가웠다 그랬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혈액도 안 되고, 면역세포들도 결국은 못다한 거예요. 면역세포도 작동 못하고, 척수에 염증은 생겼고, 이게 계속 커지고, 이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순환은 본인이 병원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순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비싸서 못 사고,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하얀 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좋은 게 없을까 싶어서 개발한 게, 예, 유황 입욕제. 유황 입욕제 넣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아무튼 몸이 뭔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누워 있어요. 예. 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보온열도 그렇고 약좀 다 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평소에 이것만으로 안 된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순환 잘 시키면 좋겠습니다. T세포, B세포, 림프 순환 문제, 수지장세포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시겠죠? TR세포, B세포, 호중구 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스트레스 조금 받는다고 이게 막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이상이 생긴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실제로 콜티졸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래 하는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냐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죠.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숲속으로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숲속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뭐 개, 고양이, 닭 이런 거밖에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연세 드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시면 숲속에서 사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식물은 약을 만들어요. 인체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만드는데 그 모든 나무와 식물에서 만든 약이 이렇게 넘쳐갖고 뿜어져 나와서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숲이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가 뭐냐 꼭 기억하시고, 세포가 좋아하고, 모든 세포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어떤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비타민 한 가지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당근만 일주일 먹고 실험하다가 죽은 사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비타민이거든요. 뭐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것은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거, 그런 위주로 삶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모든 것은 전자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안 믿기실 거예요. 모든 것은 전자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암이 다 치료가 됐어. 근데 불안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암이 치료가 됐어. 지난번에 연기를 강조하고 왔는데 그때 쉬운 힐러 모임도 하고 나서 제가 몹시 피곤했어요. 몹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몹시 스트레스 받았죠. 그때 몸이 좀 안 좋아. 그때 병원에 가서 그러면은 검사를 해봐야죠. 혈액검사.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할 때는 내가 꼭 필요한 거 뭐 뭔지 그런 거 꼭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그분이 다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해 줘야 알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검사 좀 해주세요. 했더니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내가 검사하고 수치가 안 좋네. 그럼 이렇게 진행되겠네. 그리고 딱 차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치 단계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더 건강하게, 진짜 완벽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역노화 치료법이라고 해요. 더 건강하게. 그런 단계에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심하고 사셔도 돼요. 그때까지는 좀 더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을 약화시키는 것, 특히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되고 나면 이제 다 나았어. 그래서 막 저같이 천방지축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좀 억제하면서 좀 더 쉽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심하기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재밌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암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능력에 비하면은 암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다만
암이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열심히 잘 도와주면 된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치료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무의식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양절요법 중에서는 무의식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에 접속하는 요법이 있어요. 놀랍죠? 무의식에 접속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